우리가 재검표를 할 때 조심할 것이 있죠. 우리는 그냥 표 숫자를 혹시 잘못 셌을지 모르니까 재검표를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게 굉장히 조직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을 가지고 선거소송이 제기되고 그걸 확인하는 재검표이기 때문에 가짜표를 가려내는 증거조사 절차가 병행되는 재검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늘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선관위가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조사에도 제대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간에 변론 준비기일 때 보면 법원은 최선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서버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증거지만 선관위는 그걸 핑계로 또 하염없이 재검표를 늦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 선거 투쟁이 사그러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최소한의 우리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QR코드 검증이 등장하는데요. 이 QR코드가 우리가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 아닙니까? 네모 모양의 정사각형 모양. 원래 법에서는 길쭉한 바코드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적으로 이제 QR코드를 선관위가 모집해서 막 쓴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그걸 도입할 때 자기들이 명분으로 맨날 말한 것이 위조표나 그걸 도입했어요. 드디어 그걸 사용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제는 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QR코드라는 게 결국은 번호입니다. 31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번에 쓴 것은. 그런데 제일 끝에 7개 자리가 1년 번호입니다. 그래서 뭐 53,421번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1년 번호를 가지고 사실 어떤 쓰레기 우리 쉬운 고물상에서 찢어진 투표지 나온 거 아시죠? 진짜 투표지였습니다. 진짜 QR코드가 있는. 그래서 일반 언론도 다뤄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조 투표지가 아니라 진짜 투표지가 찢어진 채 고물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선관위가 버린 거에서 부여 청량의 투표지였다. 그리고 선관위가 특별 사전투표소,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법에 사전투표소는 동마다 하나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전투표소라고 해서 코로나 환자들한테 가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단 말이죠. 법의 근거가 없는데 막 세웠어요. 전국에 8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이고 부정투표의 통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기들 말로 경주에 있는 그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그 표가 나왔다라고까지 공식 발표를 했고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은 이 프린트하는 와중에 잼이 걸려가지고 그걸 열어서 이렇게 출력해서 없애면은 다음에 똑같은 그 번호가 부여된다고 자기들 말은 그래요. 이것도 문제가 큽니다. 번호가 똑같은 게 부여될 수 있으면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도 부여될 수가 있고, 또 따로 은밀한 곳에 선만 하나 연결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똑같은 번호 막 출력해 가지고 진짜 투표 대신에 그 가짜 투표지로 나중에 투입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년 번호가 한 번 지나가면 적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 상식인데, 자기들은 잼이 걸렸을 때는 그게 똑같은 번호가 될 수 있다, 이런 해명이라고 그걸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QR코드가 1년 번호가 끝에 있고 그 1년 번호가 순차적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번 투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최소한의 검증 장치라는 것은, 만약에 재검표를 하는데 QR코드 검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좀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법원도
해야 됩니다. 미리 이미지 파일이나 미리 가서 찍어서 분석하거나 이런 사전 분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투표지 번호를 쭉 QR코드로 분석했는데 대표적으로 같은 번호가 100장 나온다. 아니 같은 번호가 10장 나온다. 10장만 나와도 이거 어떤 겁니까? 뭘 말합니까?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입니다. 10장이 동시에 잼이 걸릴 수가 없죠. 같은 번호가 나오는 거는 잼이 걸렸을 때 뽑고 같은 번호는 그러면 그런 거는 들은 적이 없죠. 그건 너무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보고가 됐을 사례인데 그런 특이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이번 쓰레기 시흥 고물상에서 찾은 거 있기 전에는 2번 나온 것도 우리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번호가 나온다는 것은 복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가짜 투표지, 진짜 투표지를 가지고 빈 투표지를 복사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민주당에 꽝 찍어 가지고 넣었을 때 같은 번호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QR코드 검증이 밝힐 수 있는 하나는 예를 들어 같은 번호가 막 나온다 하면 부정선거에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1년 번호로 나가는데 중간에 비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엉뚱한 번호 체계로 막 들어온다. 이거 역시 있을 수 없죠. 그걸 또 무슨 변명을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순차적으로 쭉 나간다고 이때까지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QR코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입니다. 그 이상 게 많지만 워낙 선관위가 뭘 하자 그러면 그걸 핑계로 재검표를 빌어요. 그런데 QR코드 검증은 법원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재검표를 속히 실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도 주장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원천적인 통합선거인 명부 검증 또 안 되겠죠. 끝까지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중간적인 어떤 계기를 만들고 그걸 계기로 더 폭발적으로 뒤에 밝혀나가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계기로 우리가 이번 이제 4월 15일 변론기일을 잘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때 4월 15일 변론기일 발표가 나던 날이 국제조사 국제적으로 선거 참관, 선거 감시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선거가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볼 때도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제조약이 우리나라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우리나라가 가입한 여러 국제조약 규약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법을 고치면 안 된다고 국제 규약은 사실 1년 전이고 그걸 실행할 때 대체로 6개월 안에는 안 고치는 것으로 고치면 부정선거인 분이 말을 하는 거죠. 선거 전문가로서. 근데 우리나라는 110일 전에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로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사전투표를 너무나 쉽게 가 많아진 것 이런 것 모두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정선거의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큰 물증 중에 하나는 우편투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정선거 규명에서도 반드시 밝혀져야겠지만요. 240만 표 중에 110만 장이나 이상 기록을 보이고 있는 우편투표 부분입니다. 이걸 우정사업본부가 공식적인 기록을 아직까지도 법원 명령을 받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배송 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조사되어야 되는 전자개표기 또 사전투표지 발급기 노트북 이런 거는 여기 내의 내용은 모두 지웠다 해서 증거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멸한 정황이 너무